안녕하세요. 사이버 보안 정말 복잡하죠? 그런데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주는 마치 공용어 같은 게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주인공, 취약점 관리의 숨은 영웅, 공통 플랫폼 열거 표준, 바로 CPE에 대해 아주 쉽고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상상 한번 해볼까요? 모든 IT 전문가가 정말 식은땀 흘리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갑자기 새로운 제로데이 취약점이 빵 하고 터졌어요. 이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은 딱 하나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괜찮은 거야? 이 질문에 얼마나 빠르고 또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느냐에 진짜 모든 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진짜 큰 문제죠. 바로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똑같은 소프트웨어인데 보안 도구나 공급업체마다 부르는 이름이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한쪽에선 그냥 아파치라고 하는데 다른 데서는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라고 길게 부르죠.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i 8.0이랑 인터넷 익스플로러 v8 사실상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가장 정확해야 할 순간에 혼란만 가중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뭐랑 비슷할까요? 네, 바로 현대판 바벨탑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세계에서 모두가 저마다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러니 위협이 닥쳤을 때 힘을 합쳐서 방어선을 구축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게 그냥 이름이 달라서 좀 불편하네?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이름이 통일되지 않으니까 어떤 취약점이 발견됐을 때 이게 정확히 우리 회사 어떤 자산에 해당하는지 연결하는 것부터가 삐걱거려요. 자연스럽게 전체 자산 목록 관리도 엉망이 되고요. 더 심각한 건 우리가 쓰는 여러 보안 솔루션들이 서로 대화를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위협에 대한 대응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이 모든 IT 자산들을 위한 만국 공통 번역기 같은 게 있다면 어떨까요? 자, 바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CPE, 공통 플랫폼 열거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애플리케이션, 운영체제, 하드웨어, 이런 모든 IT 자산에 표준화된 이름표를 붙여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복잡한 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우아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인 셈이죠. 그래서 CPE를 종종 IT 자산을 위한 에스페란토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에스페란토가 만국 공용어를 목표로 만들어진 것처럼 CPE도 모든 보안 도구와 플랫폼들이 서로 오해 없이 완벽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계들의 언어인 셈이에요. 자, 그럼 이 CP라는 언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명령, 그러니까 이름의 구조를 정의하는 규칙이고요. 두 번째는 이름 매칭, 두 이름이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세 번째는 사전, 모든 공식 CPE 이름들을 모아놓은 거대한 공식 저장소고요. 마지막으로 언어는 이걸 이용해서 좀 더 복잡한 적용 규칙을 만들 때 쓰는 문법입니다. 이 네 가지가 딱 맞물려서 자산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죠. 모든 언어에는 문법이 있잖아요. CPE도 예외는 아닙니다. CPE 문법은 잘 형성된 이름, 영어로는 well-formed name, 줄여서 WFN이라고 부르는 아주 체계적인 구조를 따릅니다. 이 WFN은 사실 총 11개의 속성으로 구성된 꽤 정교한 구조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4가지만 짚어볼게요. 첫째, 파츠. 이건 자산의 종류를 나타내요. 예를 들어 A는 애플리케이션, O는 운영체제 이런 식이죠. 다음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걸 만든 회사, 즉 벤더고요. 그리고 제품 이름인 프로덕트.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버전 정보가 들어갑니다. 이 4가지가 모든 CPE 이름의 기본 뼈대를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CPE 이름을 더 유연하면서도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2가지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바로 별표와 하이픈입니다. 별표는 any, 즉 어떤 값이든 괜찮다는 의미의 와일드카드고요. 반면에 하이픈은 NA, 즉 not applicable의 약자로 이 필드는 이 제품과 관련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CPE를 제대로 활용하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CPE 이름표를 붙이는 방식도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을 했어요. 예전에는 보시는 것처럼 좀 더 간단한 UR 형식을 썼는데요. 요즘은 11개의 모든 속성을 다 표현할 수 있는 포맷 문자열 바인딩 방식이 표준입니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잘 만들어진 언어를 가지고 기계들은 실제로 어떻게 서로 대화를 나눌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CPE를 이용해서
시스템이 취약한지 아닌지를 기계가 자동으로 판단하는 그 핵심 원리를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새로운 취약점이 발표됐어요. 이 취약점 정보에는 소스 CPE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겠죠? 이런 소프트웨어가 위험하다고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자산 관리 스캐너는 뭘 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목록, 즉 타겟 CPE 목록을 쫙 펼쳐놓고 이 소스 CPE 이름표와 하나하나 비교해 보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이거 있나? 하고 찾아보는 거죠. 그럼 비교는 어떻게 하느냐? 알고리즘의 첫 단계는 각 속성을 1대1로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간단한 집합이론이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 취약점 정보, 즉 소스의 어떤 속성이 뭐든지 상관없다는 별표인데 내 자산, 즉 타겟에는 구체적인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취약점 정보의 범위가 더 넓으니까 내 자산이 거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상위 집합 관계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개별 속성을 비교한 결과를 모두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속성이 완벽하게 똑같으면 equal, 즉 완벽일치예요. 이건 무조건 좋지해겠죠? 취약점 정보가 내 자산 정보를 포함하는 슈퍼셋 관계여도 확실한 일치로 봅니다. 반대로 단 하나의 속성이라도 이건 절대 아니다 라는 디스조인트 관계가 나오면 최종 결과도 관계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자산은 안전하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완벽한 시스템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강력한 언어를 실제 세상에 적용하려고 하면 생각처럼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몇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름을 붙이는 규칙이 조금씩 달라서 생기는 불일치 문제가 계속 발생해요. 그리고 더 골치 아픈 건 로그4j 사태 때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어떤 작은 부품 라이브러리에 취약점이 터졌을 때예요. 그 부품을 가져다 쓴 수많은 다른 제품들을 일일이 다 추적하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런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문자열 유사도를 분석하는 기술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CPE라는 시스템의 규모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이 숫자를 보시면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무려 150만 개 이상. 이게 바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SIST가 관리하는 공식 CPE 사전에 등록된 고유 항목의 수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전 세계 CPE 표준의 기준점이 되는 셈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레고 블록처럼 서로 얽히고 설키게 될 텐데요. 과연 이 만국 공통어는 이런 변화에 발맞춰 어떻게 함께 진화해 나가야 할까요? CPA의 현재와 미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